밤 9시 합정역 근처의 필라테스 스튜디오. 마지막 회원이 나가고 조명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혜정이 거울 앞에서 몸을 풀고 있었어요. 그녀는 손을 멈추고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필 딸의 남편이라니. 그때 영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효주가 또 저를 피해요. 혜정이 천천히 다가섰어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영식아, 부부 사이 문제는 기술의 문제일 수도 있어. 그게 무슨... 혜정이 더 가까이 다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직접 가르쳐 줄까? 두 사람의 시선이 공기 중에서 얽혔어요. 금기의 문턱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10년. 남편을 잃고 혼자 견딘 시간, 오늘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던 여자가 한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감정으로 여자로서의 욕구가 깨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흔하지 않지만 아예 없지는 않은 이야기. 사연극장 오디오북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모든 것은 1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결혼 8개월 차 마포 신축 아파트의 한 신혼집에서 말이죠. 침실에서 박효주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톱을 뜯고 있었어요. 샤워실 문이 열리고 영식이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나왔습니다. 효주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작게 말했어요. 자기야, 오늘은 패스할까? 영식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효주야, 우리 결혼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어. 한 달에 한 번도. 효주가 그의 말을 끊었어요. 미안해. 나도 노력하고 싶은데. 영식이 아내 옆에 앉으며 손을 잡으려 했지만 효주가 슬쩍 피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그렇게 싫어? 효주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싫은 게 아니라 자기는 너무 급해. 매번 3분도 안 돼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식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미안해. 나도 참으려고 하는데 자꾸... 자기야, 솔직히 말할게. 크기는 문제 없는데. 왜 그렇게 빨리 끝나는 거야?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영식이 고개를 떨궜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은 거실에서 잘게. 그는 거실로 나가 소파에 몸을 던졌어요. 영식은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영식은 무능력한 남자일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이 되고 효주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답답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힘들어. 영식이는 좋은 사람인데 부부관계가 너무 힘드네. 전화 너머로 혜정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효주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뭐가 문제야? 효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식이가 너무 빨리 끝나. 매번 1분, 2분? 나는 아무것도 느끼기도 전에 끝나버려. 이게 정상인가 싶어. 혜정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조루구나. 하지만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어. 어떻게? 병원 가자고 하면 오빠 자존심 상할 것 같고. 일단 엄마가 영식이랑 한번 얘기해 볼게. 괜찮겠지? 엄마가? 그게 더 창피하지 않을까? 혜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믿어봐. 네가 행복해야 엄마도 행복해. 이틀 후 저녁 7시 30분 합정역 근처 혜정의 필라테스 스튜디오가 있는 3층 건물 앞에 바디케어 간판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김혜정, 48세. 20살 어린 나이에 남편과 사고를 치고 일찍 딸을 낳고 키운 젊은 엄마였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보낸 후 오직 일과 딸만 보고 살았죠. 혜정은 필라테스 원장이었던 직업 특성상 볼륨감 있는 몸매와 주름 하나 없는 얼굴로 동년배 친구들과는 다르게 그 나이로는 보이지 않는 여자였어요. 스튜디오 안에서 혜정이 요가복 차림으로 스튜디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매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48인데 아직 괜찮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사위 영식이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어요. 넥타이를 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모님, 갑자기 부르셔서. 혜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영식아, 우선 앉아. 차 줄게. 라운지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혜정이 허브티를 내왔어요. 영식은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혜정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효주한테 들었어. 요즘 부부 사이가 힘들다며. 영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왜 사과해? 부부 사이에 흔한 일이야. 특히 신혼 때는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해. 영식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맞춰가는 게 아니라 저 때문에 효주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남자로서 부족했어요. 혜정이 영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조루. 맞지? 영식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효주가 말했어. 영식아, 부끄러워할 일 아니야. 의외로 많은 남자들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 영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말 하기 조심스러운데 저는 크기는 자신 있는데 왜 참질 못하는 걸까요? 매번 효주 앞에서 무능력한 남자가 되는 기분이에요. 혜정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불안감 때문일 수 있어. 또 빨리 끝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혜정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약보다는 실전 연습이 필요해. 긴장을 풀고 호흡을 조절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 그게 먼저야. 실전 연습이요? 혜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영식 앞에 섰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영식이 놀라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장모님, 무슨 말씀을? 혜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오해하지 말고. 내 말은 긴장 완화 마사지나 호흡 훈련 같은 거. 내가 바디케어 전문가잖아. 아, 그런 뜻이셨군요. 혜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뭘 상상한 거야? 영식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아닙니다. 농담이야. 젊은 장모한테 이럴 때나 도움받아 보는 거지 뭐. 생각 있으면 나중에 찾아와 봐. 그날 밤 혜정의 아파트 침실. 혜정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10년은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혜정은 오늘 영식이를 보고 나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자신의 몸을 봤어요. 아직도 혜정 본인의 모습은 보기 좋았고 늙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영식과의 저장된 번호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에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일주일 후 목요일 저녁 8시 혜정의 스튜디오로 영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운동복 차림이었어요. 장모님, 그 마사지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혜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효주한테는 뭐라고 하고. 효주는 모르게 하고 싶어요. 제가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혜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안쪽 방으로 와. 프라이빗 케어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아로마 향이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그날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영식이 마사지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혜정이 오이를 손에 문지르며 말했어요. 긴장 풀고 우선 어깨부터 시작할게. 그녀의 손이 영식의 어깨를 눌렀어요. 영식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아, 시원하네요. 많이 뭉쳐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
시간이 흘렀습니다. 혜정의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갔어요. 골반 쪽도 뭉쳐있네. 여기도 풀어줄게. 영식이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네, 장모님. 혜정이 전문가스럽게 대답했어요. 이 부위가 뭉치면 하체 혈액순환이 안 돼. 부부관계에도 안 좋고. 그녀의 손길이 더 대담해졌습니다. 영식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장모님, 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혜정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자연스러운 반응이야. 혜정의 손이 멈췄어요. 둘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식이 뒤돌아 앉으며 물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지금 혜정이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어요. 뭐가? 저 지금 몸이 좀 이상해요. 혜정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혜정이 먼저 영식의 얼굴에 손을 댔습니다. 내가 너무 고객처럼 대했나? 그만할까? 아니요, 계속해 주세요. 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야. 자네가 그러니까 나도 괜히 부담돼. 그 순간 영식이 혜정을 끌어안았습니다. 자네 뭐 하는 짓이야? 말은 그렇게 했어도 혜정은 영식의 몸을 밀쳐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식은 부드럽게 혜정을 어루만졌습니다. 안 되는 거 아는데. 지금 잠깐만. 안아만 주세요. 혼란스러운 침묵이 흘렀어요. 잠시 뒤 영식이 자책하며 말했어요. 제가 미쳤어요. 장모님, 결혼 8개월 동안 효주랑 신혼인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위로받고 싶었나 봐요. 혜정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건 실수야. 나 효주 엄마다.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일은 없던 일이야. 알겠지? 영식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혼자 남은 혜정이 거울을 봤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10년 만에 여자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싫지만은 않은 이 기분. 하지만 이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효주 부부의 집. 효주가 파스타를 만들어 식탁에 냈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자기야,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 무슨 좋은 일 있어? 영식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그냥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잘 풀려서. 그래? 그리고 자기야, 그녀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오랜만에 할까? 영식이 놀라 효주를 봤어요. 정말? 효주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응, 나도 계속 피하기만 하면 안 되잖아. 자기한테 미안해서. 그날 밤 침실. 둘은 침대에 누웠어요. 영식이 효주를 안았습니다. 자기야, 천천히 해줘. 응. 그날 밤 영식은 평소보다 훨씬 오래 버텼고 효주는 결혼 후 처음으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혜정이 알려준 호흡법과 마사지가 효과를 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효주가 화난 표정으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말이야. 영식이가 완전 달라졌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화 너머로 혜정이가 말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엄마, 혹시 남편한테 뭐라고 해준 거야? 남편이 엄마 만나고 나서 달라진 것 같아. 아니야. 그냥 격려 좀 해줬어. 아무튼 고마워, 엄마. 나 진짜 행복해. 전화를 끄는 혜정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점점 가져서는 안 되는 감정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정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장모님, 효주가 정말 행복해해요. 다 장모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혜정이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지었다가 이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래. 영식이도 효주도 행복하면 됐어. 하지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다른 문자였어요. 그날 자꾸 생각이 나요.
장모님이 혜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년간의 독수 공방, 다른 남자가 자기를 안았던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혜정은 품으면 안 되는 감정을 억누르며 그날 밤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흐르고 목요일 밤 9시 혜정의 스튜디오에 영식이 다시 찾아왔어요. 혜정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장모님, 저 주기적으로 케어받고 싶어서요. 혜정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효주랑도 좋아졌다며. 영식이 다가서며 말했어요. 주기적으로 받아야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사실 혜정은 마사지 케어는 얼마든지 상관없었지만 혜정이 영식에게 가지면 안 되는 감정이 점차 커지는 걸 알았기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혜정이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왔으니까 해줄게. 근데 다음부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건 안 된다? 영식과 혜정이 프라이빗 케어룸으로 이동했습니다. 간단한 샤워를 마치고 본격적인 케어가 시작되었습니다. 혜정의 손은 영식의 어깨와 허리, 그리고 점점 아래를 향해 뻗었습니다. 그리고 영식의 그곳을 마주한 순간 혜정은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영식도 무언가 알아챘는지 혜정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요. 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많이 외로우셨죠? 오늘은 그냥 우리 연애할래요? 영식의 뜻밖의 말에 놀란 것도 잠시 혜정의 억눌러왔던 감정이 점점 무너졌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이래서 안 된다고 한 거야. 효주한테는 비밀로 할게요. 저도 도움받았잖아요. 그리고 아직 여자로서 너무나 매력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정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한 번 건너면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강이었지만 지난 10년 매일 밤의 외로움과 고독이 스쳐 지나가며 이성이라는 신락 같은 끈이 끊어지고 그녀의 마음은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혜정이라고 불러줘. 영식은 그 순간 혜정에게 뜨거운 키스를 했습니다. 혜정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영식의 여자이고 싶었습니다. 그날 프라이빗 케어룸에는 두 남녀의 거친 숨소리와 서로를 향한 뜨거운 숨결만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은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2번, 3번. 횟수는 점점 잦아지고 서로에 대한 욕망은 더 커졌습니다. 영식도 처음에는 정말 외로움이 커 보였던 그녀의 빈자리를 딱 한 번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혜정의 연륜에서 나오는 경험과 스킬이 아내 효주를 더 이상 생각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혜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책감은 점차 욕망에 의해 무뎌져 갔고 이제는 영식과의 짧은 시간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난 토요일 오후 합정역 근처 한 식당에서 효주 부부와 혜정이 함께 외식하고 있었어요. 효주가 밝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무슨 비결 있어? 혜정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냥 관리 좀 했어. 그리고 뭔가 표정도 밝아진 것 같아. 혹시 누구 만나? 무슨 소리야. 엄마가 무슨... 영식이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같은 분은 재혼하셔도 되는데 혼자 계시기 아까우시잖아요. 혜정과 영식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효주가 말했습니다. 맞아, 엄마. 진지하게 생각해봐. 엄마 아직 젊잖아. 혜정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됐어. 엄마는 너만 행복하면 돼. 영식이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가는 길에 혜정과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영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내일 시간 돼요? 혜정이 주위를 살피며 대답했어요. 미쳤어? 여기서 이런 얘기를. 보고 싶어요. 너무. 내일 2시. 스튜디오로 와.
그때 효주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자기야, 뭐해? 영식이 놀라며 대답했어요. 아, 장모님 주차 정산하셨는지 여쭤보고 있었어. 다음 날이 되고 오후 2시 혜정의 스튜디오에서 영식과 혜정은 격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혜정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영식아, 우리 이제 정말 멈춰야 해. 왜요? 효주가 눈치챌 것 같아. 어제도 이상하게 쳐다봤어. 혜정아, 뭐? 영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 진심이에요. 누나를 사랑해요. 혜정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사랑? 이게 사랑이라고? 처음엔 아니었어요. 그냥 육체적인 끌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누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혜정이 말했습니다. 안 돼. 넌 효주 남편이고 난 효주 엄마야. 우리는 절대 안 돼. 알아요. 하지만 내 마음이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대화를 하고 영식이 씻으러 간 사이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효주가 혜정의 스튜디오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프라이빗 룸에 있어? 안에서 당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정이 문 뒤에서 대답했어요. 효주야? 갑자기 왜? 문을 열자마자 효주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혹시 영식이 여기 왔어? 뭐 엄마 줄 거 있다던데? 전화도 안 받고. 그때 프라이빗 룸 내부에 있는 샤워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어? 엄마 혼자 아니야? 혜정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아, 그게 엄마 요즘 만나는 사람이야. 아, 진짜? 맞네. 엄마 연애하는구나. 인사드릴게. 나오시라고 해. 혜정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이가 쑥스러움이 많아서. 다음에 하자. 오늘은 우선 돌아가. 그런데 향수 냄새가 영식이 거랑 똑같네? 혜정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말했어요. 응. 노서방 쓰던 게 향이 좋아서 같은 걸로 하나 선물했어. 그래? 우선 알겠어. 예고 없이 마주치면 그럴 수 있겠다. 혜정이 놀란 가슴으로 효주를 보내고 영식이 나오자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 돼. 방금 효주 왔었어. 효주가요? 더 이상은 안 돼. 효주가 알면 다 끝이야. 그 후 두 사람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금요일 밤 11시 혜정의 스튜디오, 영식이 뒤늦게 찾아왔어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혜정 누나 보고 싶었어. 술 마셨니? 효주는 어쩌고? 효주는 친구들 만나러 갔어. 새벽에 온대. 영식이 혜정을 끌어안았습니다. 혜정이 밀치려다가 결국 그의 입술을 받아들였어요. 여기서는 이제 위험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탐하듯 옷을 벗기기 시작했고 샤워실로 들어갔어요. 물줄기가 두 사람의 몸을 적셨습니다. 영식이 혜정을 벽에 밀어붙이며 거칠게 키스했어요. 혜정도 그에 응답했습니다. 혜정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영식아. 그 후로도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됐어요. 어느 날은 혜정의 차 안에서, 어느 날은 새벽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두 사람은 스릴과 죄책감 사이에서 중독됐어요. 들킬까봐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마저도 쾌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쾌락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효주가 잠든 사이 영식이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들고 혜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식이 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 보고 싶어. 지금 당장. 정신 차려. 옆에 효주 있잖아. 상관없어. 더 이상 못 참겠어. 지금 누나 집으로 갈게. 미쳤어? 안 돼. 영식이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효주가 나왔어요.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영식이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효주야, 깼어? 효주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 들었어. 누나? 보고 싶다고? 너 바람 피우는 거 맞지? 아니야, 효주야. 이건 효주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야? 회사 사람이야? 효주야,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효주가 영식의 휴대폰을 낚아챘어요. 통화 기록 보여줘. 효주야, 영식이 효주의 손에 휴대폰을 뺏었습니다. 영식은 절대로 이 비밀을 들킬 수는 없었어요. 휴대폰을 들고 영식이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효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 정체가 뭐야? 바른 대로 이야기해. 효주야, 오해야. 그냥 회사 부장이야. 전에 회식 때 술 먹고 누나 동생으로 지내자 하니까 오늘 술 마셨길래 장단 좀 맞춰준 거야. 오해? 누나라고 불렀잖아. 이 시간에 회사 부장을 누나라고 부른다고? 효주는 집요하게 물었지만 영식은 절대로 이 비밀을 말할 수 없었고 그렇게 지옥 같았던 그날을 겨우 넘겼습니다. 다음 날 효주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서 효주가 혼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그때 엄마 혜정이 들어왔습니다. 효주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효주가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엄마, 나 이혼할 것 같아. 순간 혜정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 갑자기? 영식이가 바람 피는 것 같아. 혜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누구랑 어떻게 알았는데? 효주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젯밤에 통화로 회사 부장을 누나라고 부르는데 뭐 서로 편히 부르기로 했다나. 혜정은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안도했지만 그와 동시에 더 이상은 영식과의 은밀한 만남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혜정이 대답했습니다. 노서방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봐. 엄마 잠깐 화장실 좀. 혜정이 화장실에 들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딸에게 죄스런 마음과 본인에 대한 한심함에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딸 효주의 매장에서 나온 그날 저녁 영식이 퇴근 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혜정이 만나자고 온 전화였습니다. 밤 10시 한강공원 벤치. 혜정과 영식이 멀찍이 앉아 있었습니다. 혜정이 먼저 말했어요. 효주한테 이야기 들었어. 대강 둘러댔는데 워낙 말이 안 되는 소리라서. 그럴만하지. 영식이 물었습니다. 누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혜정이 대답했어요. 효주한테 빌어. 무릎 꿇고 빌고 또 빌어. 효주가 용서해 줄까? 용서하고 말고와 관계없이 빌어. 그게 당장 너가 할 일이야. 영식이 물었습니다. 누나는? 누나랑 나는? 혜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끝이야. 진작에 끝났어야 했고 애초에 이런 일은 말도 안 돼. 하지만 난 아직 혜정이 말을 끊었습니다. 너랑 나 우리가 한 짓이 뭔지 알아? 혜정이 울음을 참았어요. 오늘 효주 보는데 죄책감밖에 안 들더라. 한동안 연락하지 마. 혜정 누나. 혜정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효주 잘 챙겨. 그게 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혜정이 떠났어요. 영식은 벤치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르고 영식의 끈질긴 사과와 변명에 효주는 모른 척 넘어가줬습니다. 살면서 한 번만 더 이런 문제 있으면 너랑 나 바로 이혼이야. 알겠냐? 노영식? 영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효주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영식은 효주에게 더욱 헌신적이었고 부부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혜정의 모습이 떠오를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영식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그 사건 이후 혜정은 더욱 일에 몰두했습니다. 혜정의 필라테스 스튜디오. 혜정이 마지막 회원 수업을 마치고 있었어요. 원장님, 오늘도 수업 감사했어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회원이 나가고 혼자 남은 스튜디오에서 혜정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50살. 이제 진짜 중년이네. 혜정이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식과의 만남이 끝난 후 혜정은 다시 혼자가 됐어요. 10년의 독수 공방이 다시 시작된 거였죠. 가끔, 정말 가끔, 혜정도 영식의 뜨거운 손길이 생각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딸 효주를 떠올렸어요. 효주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속죄하며 살게. 과거의 아픔은 이제 희미해졌습니다. 여전히 혜정과 영식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추억일 뿐이었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죽을 때까지 속으로 간직해야 하는 추억이었습니다. 어떤 순간은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잊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를 망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를 가슴에 묻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삶입니다. 10년의 외로움, 잠깐의 쾌락, 그리고 평생의 책임. 이것이 오늘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금지된 욕망과 도덕적 윤리 중 결국 본능이 이성을 이긴 혜정과 영식의 이야기. 오늘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모든 사연은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흔하지 않지만 아예 없지는 않은 이야기. 사연극장 오디오북이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